오늘 수업은 브라우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 수업 전에 간단한 질문이 나와서 좀 살펴봤었어요. 어떤 컴퓨터를 조립을 해야 될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게 좋을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노트북을 살까, 데스크탑을 살까, 조립을 어떤 거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사면 되죠. 돈이 없어서 걱정인 거지. 그렇지.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잖아요. 어쩌다 한번 할 거라면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좋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거에 사용하는 게 전 좋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잠깐 보시면은 브라우저라는 거 뭔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브라우저라는 거는 웹 화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웹 화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이제 IE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사파리가 있고요. 이제 요 IE는 이제 MS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또 뭡니까? 파이어폭스가 있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다시 저 꼭대기 가시면 도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도구에 가서 이 도구에 가셔서 인터넷 옵션에 가셔서 지금 이쪽에 있는 검색 기록 삭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삭제해야 되겠고, 삭제 단추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들 내가 어디를 기록했는지, 어디 다녀갔는지 방문한 기록, 그 다음에 쿠키 데이터, 즉 로그인했던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암호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하라 그러면 화면 밑에 여기 이렇게 뜨죠. 여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라고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안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삭제를 다 하고 났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뭐를 모르고 설치했어. 액티브엑스 같은 걸 설치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삭제하시려면 프로그램 제거 창에 가서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인터넷 옵션에 가셔가지고 고급창 있잖아요. 고급창에 가시면 고급 설정 복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고급 설정 복원하는 기능이 있고. 근데 얘를 하게 하면 뭐 하래요?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래요. 다시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대로는 뭡니까? 브라우저가 먹통이 된 경우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먹통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 원래대로 누르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터넷 창을 열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딱 열었더니 얘가 이렇게 열리면, 네이버가 열리던 뭐가 열리던 열리고 나면 오른쪽 끝에 가서 도구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얘를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 창이 안 열려. 잠깐만, 얘 왜 이렇게 멈춰 있죠? 다시 네이버가 문제가 있나요? 제 거는 잘 나오는데 네이버가 지금 뭐 약간 먹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인터넷이 뭐가 안 되고 뭐 깔리고 뭐 이 엉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얘를 원래대로 돌리시면 돼요.
얘를 원래대로 들여서 개인 설정 삭제, 그래서 다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최악으로 할 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가장 굉장히 뭐가 안 좋아서 인터넷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 그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게 되면은 뭐냐면, 여러분이 금융 업무를 하시려고 인터넷 배킹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프로그램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다 정지돼요.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키보드 추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제로화가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설정하시고 나면 그건 다시 깔아 주셔야 돼요. 어차피 금융권에 들어간 보안 프로그램들은 정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전 이제 안 할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인터넷을 실행했더니 인터넷이 안 열려. 네이버가 열리든 뭐가 열리든 열리면 되는데 안 열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갑니까? 얘가 열려야 이걸 누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 안 열리면 어떻게 가서 옵션에 바꿀 겁니까? 그때 제어판에 가는 거죠. 제어판에 가서 여기 인터넷 있잖아요. 그렇죠? 가셔가지고 인터넷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열리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도구에 가서 옵션을 눌러야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가 먹통이 되어 있으면 안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어판에 와서 여시면 돼요. 제어판에 와서. 그럼 여기 와서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이 IE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이걸 삭제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다? 우리가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서, 예, 거기에 있는 기본 설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기본 설정,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삭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것만 잘 관리하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많이 사용하셨던 거고, 특히 이제 이런 거죠. 네이버가 열리던 다음이 열리던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서 얘를 현재 페이지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껐다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시 실행하면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내가 다음도 필요하고 네이버도 필요해. 그럼 다음도 열리고 네이버도 열리고 두 개가 열리면 좋겠어. 인터넷 창으로 두 개가 열리면 좋겠어. 그러면 현재 페이지를 누르시면 두 개가 붙어요. 지금은 요게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여기 이제 네이버가 열리면 다음도 열리고 네이버도 열린다고 하거든요. 직접 쓰셔도 되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네이버.com 쓰시면, 확인 누르면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면 네이버도 열리고 다음도 열리고 두 개가 열리겠죠. 근데 네이버가 왜 속을색이지?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빼버릴게요. 예. 새 탭 사용은 뭐예요? 새 탭? 이거 재밌어요. 제가 새 탭을 해놨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면 이렇게 열려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장났대요. 인터넷. 아무것도 네이버가 안 나온대. 네이버에 여기다 쓰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죠. 그렇죠? 네이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오면 되잖아. 다음에 나오면. 그러니까 뭐가 안 열리면 고장났다고 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나 다음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여기 이제 about blank라고 쓰면, about blank 이건가? about blank라고 쓰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빈 창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컴퓨터가 뭐 인터넷이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장난 건 아니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키냐면요, 제 컴퓨터는 인터넷 실행하면 제 홈페이지가 뜨게끔 바꿔놨어요. 제가 네이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네이버 가면 되지. 생각해보세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구글도 있고요. 다 링크 걸어놨잖아요. 다 걸어놨잖아요. 여기에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이렇게 트위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이게? 굳이 네이버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 다음이 나왔어요. 예를 다음. 자, 뭐를 검색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네이버를 쳐요.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로 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더라고. 네이버가 지금 안 열려서 그런 건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음에 가서 검색을 해도 되고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도 되는데, 꼭 네이버를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 치면 네이버로 검색되면 되잖아. 조금 전에는 제가 여기다 네이버라고 쳤더니 뭐가 검색이 됐어요? 빙이 검색된 거예요. 빙. 빙이 뭔지 아세요? 이게 빙이 줄임말이 빙, 여기 빙 사이트에 검색이 됐잖아요. 빙은 MS사에서 움직이는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 엔진이 있고 다음 검색 엔진이 있고 구글도 있고 빙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다. 네이버만 이정민 훈장 검색하는 게 아니거든요. 빙도 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는 빙으로 나오지 않고 네이버로 검색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음이 나오면 좋겠고 구글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검색 공급자라 그래요. 이거를 내가 설정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톱니바퀴 그림 눌러 보실래요? 오른쪽 끝에 톱니바퀴 그림. 여기 보면 추가 기능 관리라고 있는데, 추가 기능 관리 찾으셨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검색, 여기 보면 주소창 검색한 거 있잖아요. 거기 돋보기 그림 옆에 있죠? 그리고 화살표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도 여기 추가를 누르셔도 돼요. 이게 검색 공급자예요. 검색 공급자. 여기 톱니바퀴 도구 누르셔갖고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시면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순위가 빙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화면 밑에 있잖아요. 검색 공급,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 이거 누르세요. 누르셔서 이 창이 열리면 저는 다음도 필요하니까 다음도 클릭할 거고요. 다음을 클릭하면 안 되겠고 다음을 추가하면 되겠다. 다음 추가. 네이버도 추가. 네이트도 추가. 구글도 추가. 야후도 필요하면 야후도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까 그거 검색 주소 표시를 자동 완성 표시에 가보면 뭐가 많이 생겼어요. 예. 닫아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거를 다시 많이 들어갔어요. 검색 공급자를 여기 밑에 가서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항목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G마켓도 있고 한데 G마켓은 잘 안 쓸 거니까 전 구글하고 다음하고 뭐 빙도 있고 많이 쓰는 건 뭐 네이버, 네이트, 야후 뭐 다 넣었어요. 추가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네이버를 많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이버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기본 값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검색 공급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체크해버리면, 예를 들어 내가 구글로 바꿔놨는데 안 바뀐다는 얘기지. 네이버만 쓴다는 얘기지. 요거는 해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구글이 두 번째니까 기본을 구글을 위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트를 다음도 올라가야 되겠다. 다음 네이버는 어차피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야후를 이렇게, 저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요. 이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바꾸는 거예요. 기본값은 네이버죠. 여기 만약에 나는 구글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구글에 놓고 얘를 기본값 설정, 그럼 구글이 기본값이 되고, 네이버를 놓고 기본값 설정하면 네이버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껐다 켰다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다음이 나왔잖아요. 다음이.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검색 공급자들이 쭉 깔려 있어요.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 이건 다음이 검색하는 거죠. 다음 브라우저에서, 다음 창에서 했으니까. 근데 검색하는 거하고 주소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웹브라우저 주소줄에 주소도 입력하고 검색 내용도 입력하고, 과거에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8.0 이전에 7.0 여기에서는요 창이 두 개로 돼 있었어요. 왼쪽에는 주소창, 오른쪽에는 검색창 따로따로 있었어요. 여기는 주소를 쓰는 거야. www. samsung.co.kr, 그럼 삼성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삼성으로 안 들어가나요? 삼성 망했나? 잘못 썼나? 삼성.com? 삼성전자 들어갔네. 그렇죠. 이렇게 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모르니까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른쪽에 검색창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이 돋보기 그립을 누르는 건 뭘까요? 이거는 이 돋보기 누르시면 안 되고 그냥 엔터 치면 되죠. 그렇죠? 엔터 치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검색이 되나 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데 지금 네이버가 먹통됐어. 지금 네이버가 뭐 해킹 당했나? 왜 그래? 근데 나는 이거를 다시 검색 공급자 밑에 구글을 클릭할 그 구글을 클릭하면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구글에서 검색이 돼. 왜 이렇게 글자가 커? 그 다음에 이거를 야후를 클릭하면 뭐가 된다? 야후에서 검색이 돼. 이번에는 다음을 선택해. 다음에 검색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죠? 아까 네이트였죠. 그렇죠? 그럼 네이트를 누르면 이제 네이트에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게 꼭 네이버에 와서 묻지 마시고요. 이제는 위에다 다 질문하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기역이죠? 중기역 부근 우체국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구글로 검색할 거냐? 아무리 구글은 글로벌한 거는 좋아요. 근데 국내적인 건 네이버냐 다음이냐 이런 거죠. 그럼 다음을 클릭하면 다음에 검색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검색 공급자 찾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끝에 있는 도구에 가서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 공급자를 클릭하시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검색 사이트들이 네이버, 구글, 야후, 다음, 뭐 네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버 멈췄으니까 기본값을 다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네이트도 위로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순서만 바꾸는 거죠. 순서만. 요렇게 이제 기본으로 할 거냐, 누구를 기본으로 할 거냐 이거죠. 그래갖고 확인 닫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중계동 사무소를 만약에 찾겠다. 중계동 사무소를 찾겠다. 중계동사무소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이트를 찾겠다. 이제 네이트에서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러면 뭐 검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예. 크롬 브라우저에서는요, 여기 보면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크롬이 좀 복잡해요. 저 끄트머리에 가시면 점점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 설정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줄 3개 친 거라든지 톱니바퀴 그림이라든지 점점점이 메뉴판이잖아요. 얘는 메뉴가 이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하고 달라. 여기는 메뉴가 어디 있어요? Alt키 눌렀다 뛰면 메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Alt키 눌렀다 뛰면 메뉴가 튀어나와요. 얘는 없어요. 크롬 브라우저는 그게 안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Alt키 눌렀다 뛰면 메뉴가 열려요. 이렇게. 여기도 다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 뒤에는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여기 메뉴가 있어요. 방문 기록을 볼래? 이런 거. 다운로드 받은 거를 한번 볼래? 북마크. 북마크라는 게 책갈피죠? 즐겨찾기 해놓은 거. 즐겨찾기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 설정. 설정은 별도의 창이 새로 떠요. 자, 여기 보시면 검색 엔진 관리라고 있네. 검색 엔진 관리. 검색 엔진 관리를 눌렀더니 어떻게 된다 보세요. 구글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유튜브 동영상 얘도 추가하겠다. 그럼 얘도 기본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기본으로 올라가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정민 원장을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찾아주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해놨어. 유튜브 동영상 검색을 기본으로 해놨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다음을 검색으로 기본으로 할 거야. 그럼 기본으로 검색해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정민 원장을 검색하면은 그땐 다음이 나오는 거고. 난 네이버를 기본으로 할 거야. 그럼 네이버를 기본으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 안 멈춰 있으니까 그냥 구글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검색하면 어차피 네이버 검색하는 거지만 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그럼 구글이 검색하잖아요. 주소 표시줄에서 사용되는 검색 엔진인데 여기 주소 표시줄 있잖아요. 얘가 주소 표시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검색하고 싶은 검색 단어 쓰고 나서 검색 공급자를 클릭하면 그거로 검색이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는 그건 아니에요. 크롬 브라우저는 그게 아니라 일단 검색 공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거로만 검색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환경 설정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서 검색 공급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검색 엔진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기본으로 뭐를 할 건지 여러분 편리하신 방법대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이 우리가 이제 PC 활용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관리 활용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활용하는 걸 배우러 오셨는데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분은. 인터넷 좀 배우려고 왔는데 인터넷은 설명 안 하고 인터넷 기본으로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곱셈을 배우려고 그러면, 나눗셈을 배우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돼요. 구구단을 모르면 덧셈을 가지고 막 반복을 해야, 뺄셈을 반복을 해야 곱셈 나눗셈이 되잖아요. 되게 힘들죠. 가장 힘든 게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거예요. 컴활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컴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엑셀 자격증이잖아요. 이거를 공부하러 오셨는데 타자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거는 3분이면 입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진행을 하면 아직까지 글자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도 계속 입력을 하세요.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다음 진도를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글자를 마저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 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가면 자기 모르게 진도 나갔다 이거야.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쇼핑몰 공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준비를 해야 될지 라든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카메라를 가져와야 되고 어떤 상품을 찍어야 될지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시면 그 사람은 멍하니 있다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실 정도라면 관심을 가졌다면 인터넷은 잘 하실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컴퓨터 이렇게 키는 거예요 저렇게 끄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부류의 대상자들이 오시다 보니까 강사가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건 있어요. 다음 기회에 수업할 내용이 정비 조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과연 이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오시는지가 걱정이야. 컴퓨터는 전혀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12번 수업하고 36시간이 아니라 한 360시간 할 거라면 기초부터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소창, 검색창 라는 개념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요건 주소창, 여긴 검색창. 그렇죠? 검색창, 주소창이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검색창이 따로 있었고 주소창이 따로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주소창이 검색창이고 검색창이 주소창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다음에 와서 검색을 하면 다음 검색이 되는 거고 구글에 와서 검색하면 구글 검색이 되는 거고 네이트에서 검색하면 네이트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나는 다음으로 가서 검색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다음을 치더라 이거 이렇게 다음을 쳐가지고 다음이 나오면 이 다음에 가서 여기서 검색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직접 검색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다가 다음을 검색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검색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만약 네이버가 필요하면 그럼 네이버를 여기서 검색하면 네이버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다음으로 검색해서 네이버를 찾을 건지 구글을 검색해서 네이버를 찾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오로지 난 네이버만 할 거야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다음에서 검색하면 선생님 왜 네이버를 안 써요 그러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네이버만 하셨나봐. 다음에 오시면 화면이 다르니까 이제 불편하다 이거지. 종류별로 먹어봐야죠. 브라우저 검색 엔진도 종류별로 봐야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검색 공급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하고 아까 크롬 경우하고 크롬의 경우하고 다르죠. 이거는 뭐다? 검색 공급자를 여러 개 설정하고 기본값으로 한 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크롬은 검색 공급자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여러 개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필요하면 내가 검색 공급자를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검색 공급자는 하나만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을 하나로 지정을 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또 필요한 검색 공급자가 있는지 추가해 가지고 찾아도 돼요. 찾아갖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구글, 네이버 다음 뭐 그렇지. 이거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백악관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입니다. 여기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이 아저씨? 예. 누구도 만나고 오고 뭐 바쁩니다.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외국 홈페이지들은 다 글자 위주예요. 글자 위주. 예. 막 그 플래시 같은 거, 예전에 플래시 많이 썼거든요. 이제 플래시 같은 거 안 씁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예요. 다 글자. 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잠깐만, 여기 왜 안 떠? 번역 프로 왜 번역이 안 뜨냐고? 이유를 모르겠네. 야후.재팬 가볼게요. 야후 재팬. 지금 자동 번역의 기능이, 어차피 컴퓨터라는 건 자동 번역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메뉴판에 있는 어느 도구 옵션을 클릭해서 번역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환경 설정에 가서 번역하는 과정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언어를 한국어로 표시할 거냐, 뭐 영어로 표시할 거냐, 뭐 어떤 거로 표시할 거냐, 언어를 해서 뭐 나 독일어를 더 선택할 거야. 그럼 독일어도 추가되고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번역 옵션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여기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떠요. 아이콘이. 물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번역 명령을 걸면 그때 번역 아이콘이 뜨긴 뜹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바로 떠야 되는데, 여기 바로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뭐 경제를 누르거나 그러면 또 경제가 들어가고, 이때 이제 번역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거잖아요. 어차피 얘는 그림이니까 뭐 번역이 안 되는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원문 보기 누르면 다시 영어로 나오고, 요렇게 번역 아이콘이 떠야 바로바로 누구라도 클릭하면 번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서 뭐 번역하는 걸 눌렀든 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요 아이콘이 항상 나와 있기를 바랬던 거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오른쪽 누르시면 번역하는 거 생겨요. 그러니까 지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눌러서 번역하면, 이건 한국어로 번역이 되네.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 다른 제3국어로 또 번역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옵션에 들어가서 언어 변경을 눌러서 일본어를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번역해라 그러면
이게 독일어로 변해요. 옵션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백악관 홈페이지를 독일 사람들은 자국어로 번역이 되게끔 하겠지. 근데 이 한국어 컴퓨터야. 근데 내 친구가 독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독일 친구 하는 말이, 야, 나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독일어로 좀 보게 좀 네가 세팅 좀 해달라 이거지. 그러면 알았어 하고 번역을 누르겠죠. 그렇죠? 번역을 눌러서 하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독일어인데? 다시 원문 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영어를 가서 옵션에 가서 언어 변경 눌러가지고 원래는 영어인데 백악관 영어로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는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해라. 뭐 독일어로 번역해라 그러면 이게 러시아 말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직역이죠. 직역. 의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도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는데 의역으로 된 거를 번역하려면 굉장한 언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어이 시원해 이거를 직역을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역 같은 경우가 과연 얘가 잘 되느냐가 문제지. 얘가 의역이 잘 되는지는 그건 뭐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언어 번역을 눌러서 옵션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번역을 할지는 선택하시면 되죠. 뭐 러시아로 말을 하든지 뭐 네팔 말로 하든지. 네팔 글자래요. 네팔 글자. 네팔에서도 여기 있는 거 클릭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또 번역이 되니까 네팔 말로 거기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이미지니까 안 되지. 이거는 텍스트니까 블럭이 잡혔을 때 텍스트니까 번역이 되지만 이런 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니까 번역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번역하는 게 이 기능이 있으니까 예전엔 바로 해가지고 제 거를 영어로도 번역을 해보고 다 했었거든요. 이 아이콘이 안 나와서 좀 답답했는데 뭐 그럭저럭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이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번역하는 기능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여기는 또 여기 도구에 가서 추가 기능 관리 한번 가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구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옵션에 가셔가지고 정정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바로 연결, 뭐 추적 방지, 맞춤법 교정 이런 거 있죠? 이 바로 연결에 가보시면은 여기 빙 번역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빙 번역 서비스.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언어를 바꾸시든지 여기 있대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그 번역이 아닌데 그냥 우리말 번역하는 건데 그렇죠? 백악관 홈페이지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강의실 컴퓨터가 번역 서비스가 지금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초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도구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이거 원래대로 초기화하는 거 이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어차피 한 번은 초기화 시켜야 되고 기본값 돌려놔야 되고 돌려야 되겠죠. 뭐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뭐 설정해 줘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복잡하죠. 그렇죠. 지금 구글 툴바를 깔았어요. 네이버 툴바, 뭐 알 툴바, 구글 툴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툴바를 깔아봤는데요. 사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메뉴 쪽이 작업 주시죠? 여기 가서 구글 툴바라는 걸 이제 클릭하시면 구글 툴바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구글 검색창이고 아까 여기 우리 검색창 요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초기화 시켰잖아요. 다 지워졌어요. 그럼 필요하시면 이거는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뭐 네이버를 깔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도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 얘를 기본으로 할 건지 지정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거 추가하시면 되고 빙도 추가하고 네이트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는 더 보기라는 항목이 밑에 눌러보시면은 번역하는 것도 있죠. 여기 번역이 있단 말이에요. 번역 조금 전에 있었는데 옆으로 나갔네요. 자, 번역 눌러서 현재 페이지를 번역하시겠습니까? 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구글 기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글로 MS가 번역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글이 해주는 거잖아요. 구글이.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브라우저 자체가 구글 인공지능 번역기를 돌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MS 거니까 구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툴바를 깔아가지고 구글에서 번역하게끔 하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뭐 태국어로도 할 수 있고 뭐로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구글에 있는 기능이죠. MS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자꾸만 이게 나오네. 그 다음에 야후재팬 같은 경우 들어가더라도 네, 이렇게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를 번역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우리말로 일단 번역이 되고 그 번역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 뭐 한국어로 할 건지 뭐 아랍어로 할 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랍어로도 번역이 되고 네, 이렇게 이런 건 있어요. 오늘 뭐가 잘 안 돌아가네. 네, 뭐가 잘 안 돌아가요. 툴바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툴바를 닫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어로 오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빙 번역 서비스를 누르시면은 얘가 번역이 돼요. 이거는 MS 번역이에요. 그건 안 먹죠. 그렇죠. 얘를 제거했다가 추가 연결 찾기 들어가서 에러가 나.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얘를 뭐 새로 뭐를 눌러야 되는데 에러가 나요. MS가 뭐를 막아놨나봐.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바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에러가 나니까 뭐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번역이라고 이제 번역기 이렇게 돌리면 뭐 다음 번역도 있고 네이버 번역도 있고 구글 번역도 있고 번역은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어나 문장을 번역하는 거고 웹 자체를 번역하는 건데 웹 자체가 좀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런 것들이 번역 기능을 바꿔줘야 되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들이 지금 네이버 MS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엣지 브라우저로 좀 전향하고 있잖아요. 윈도우 10부터 새로 생긴 엣지 브라우저 때문에 불편한 점들은 있어요. 엣지가 빨라졌어요, IE보다는. 그런데 기존에 IE를 쓰던 사람이 엣지를 쓰려고 그러면 엣지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금융 업무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바꿔야만이 그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번역은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번역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바로 연결해 가서 뭔가 번역을 해. 여기 이제 찾아서 번역 기능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번역 기능도 좀 안 돌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오른쪽 누르면 나오는 모든 바로 연결에 가서 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번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번역이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이 강사 컴퓨터가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뭐를 바꾸려고 해도 깨져 갖고 안 돌아가고. 윈도우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흔적 같은 거 지우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삭제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삭제하는 기능, 이런 삭제하는 기능을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크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설정. 크롬 브라우저는 무조건 점점점이에요. 설정에 가서 쭉 내려가시면은 고급이라는 곳에 고급. 이 기본 화면은 없어요. 쭉 내려가셔서 고급에 가셔가지고 여기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비밀번호 관리.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가면 기본으로 하지 말고 고급으로 해놓고 전체 기간 지난 하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체 기간 동안에 다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인터넷 사용 기록이 555개가 있고 다운로드 받은 게 27개가 있고 쿠키 정보가 260개가 있대요. 캐시 파일도 450메가를 차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혹시 저장된 게 있는가 확인하셔가지고, 비밀번호 저장된 건 없어요.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비밀번호 저장할까요? 로그인한 채로 유지할까요? 물어보거든요. 유지하라 그러면 그게 비밀번호 저장되거든요. 지금 여기 가서 얘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나오네. 속색이네. 자, 여기다가 이거 저장할까요?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까 거기 비밀번호 저장된 거에 뜰 거예요.
저장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는 제가 로그인을 안 했어요, 구글에는. 자, 등록할 거고요. 등록 상태, 로그인 상태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기록이 돼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로그인의 정보를 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로그아웃을 했을 때,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속색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로그아웃을 했는데 남아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 설정에 가서 고급에 가서 인터넷 사용 기록, 여기 있는 거 비밀번호 하나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죠? 삭제.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삭제했으니까 안 뜨겠죠. 그렇죠? 그러면 닫고 다시 한번 크롬에 접속을 해서, 제가 네이버로 한번 가보면 제 아이디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비밀번호 사라졌죠. 그렇죠? 아까 비밀번호 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삭제해 주셔야 돼요. 특히 크롬 브라우저는 웬만하면 기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로그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와서 아까 밑에 있는 거 고급에 가서 인터넷 기록 삭제, 비밀번호 관리 꼭 챙겨 주시면 되죠. 이거는 그럼 돌아갈 거예요. 홈페이지 추가하고, 홈페이지라는 건 뭐예요? 인터넷 시작하면 바로 뜨게끔 하는 게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홈 버튼 여기 인터넷 옵션 들어가서 여기다가 직접 쓰는 방법이 있죠? www.naver.com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 네이버 들어가나요? 이상하다. 아까 크롬에서 네이버 들어갔잖아요. 여기 네이버 들어갔잖아. 근데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네이버가 안 들어가죠?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 그럼 여기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 얘를 현재 페이지를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점 넷이 항상 인터넷 실행하면 초기 화면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설정에 가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항상 새 창이 열리게 할 건지, 아니면 현재 페이지를 사용하게 할 건지. 현재 페이지는 얘하고 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열리게 할 건지. 현재 페이지 사용하고 누르면 제 홈페이지하고 네이버가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닫아놓고 크롬을 실행하면 두 가지가 뜨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개인 홈페이지니까 이거 뜨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새 창이 열리게끔 하면 편하지. 새 창이. 그렇게 놓으면은 이제 크롬 실행하면 새 창이 열릴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다녀갔던 데들이 여기 잠깐 뜨거든요. 저는 북마크를 해놨어요. 북마크를 표시한 건 아니고요. 북마크가 기본적으로 하나 떠요. 처음에 인터넷을 실행하면 북마크가 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북마크 바가 사라지죠. 근데 새 창을 누르면 요게 뜨고, 그래서 일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지정하면 되고, 이렇게 뜨게끔. 그러면 즐겨찾기 해놓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즐겨찾기 해놓고, 그러면 네이버도 뜨고 다음도 뜨고 이렇게 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다음 점 넷도 여기 즐겨찾기 해놓고, 그러면 제가 새 창을 누르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열리게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즐겨찾기를 이 북마크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즐겨찾기를 항상 북마크를 표시하면 항상 뜨거든. 항상 뜨거든. 그럼 한 줄 비용이 불편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즐겨찾기를 할 때 다음 하다가 네이버를 가려 그러면 네이버 하다가 다음을 가려면 여기 있는 새 탭을 누르시면 다음 누르시면 되고, 그럼 네이버도 보고 다음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북마크 바를 표시할 거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새 탭 누르시면 여기 뜨니까 클릭하시면 갈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떤 걸 쓰실지는.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항상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내 습관대로 하시면 안 돼. 나는 항상 즐겨찾기를 해놨어. 즐겨찾기를 보고 싶어 해서 즐겨찾기를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즐겨찾기가 안 나오면 막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갖고 다니는 제 USB 메모리 안에 보관해놨나? 저번에 문제가 생겨서 지웠나 모르겠는데 즐겨찾기를 지웠네요. 즐겨찾기 해놓은 거를 제가 지웠어요. 제 즐겨찾기는 인터넷상에도 있어요. 인터넷상에 알툴바에 들어가면, 알툴바에 가면 제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거든요. 로그인하면 즐겨찾기 쫙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즐겨찾기 한 거를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즐겨찾기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북마크에 가서 가져오기 누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도 가져올 건지 비밀번호도 가져올 건지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즐겨찾기만 가져올 거거든. 즐겨찾기만 가져오게 되면은 즐겨찾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온 즐겨찾기 북마크라고. 여기서 가셔도 돼요. 얘는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 필요하면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 하시면 되니까는 이렇게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던 간에 뭐 네이버가 첫 화면이 나오던 다음이 첫 화면이 나오던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즐겨찾기를 어떤 걸 하세요? 네이버를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저는 그 네이버를 즐겨찾기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왕초보반에서 하는 행동이라 그래요. 아, 네이버는 물어보면 되잖아. 크롬은 물어보면 되잖아. 크롬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그럼 구글 물어봐서 구글로 가면 되잖아요.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거를 즐겨찾기 해놓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래요. 예를 들면 제가 다나와에 가서 자동차 용품을 하나 봤어요. 블랙박스를 하나 봤어요. 요 블랙박스가 좋대, 누가 그래. 그러면 요거를 다음에 내가 좀 찾아서 좀 더 보고 싶어. 그러면 저는 얘를 즐겨찾기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얘를 클릭하면 바로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소를 뭐 네이버에서 하던 뭐 저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던 간에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 결과가 뜬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즐겨찾기에 넣으면은, 즐겨찾기에 넣어놓으면 왜 오래 걸리죠? 즐겨찾기가 안 되나요? 얘가 지금 뭐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검색을 하다가 나한테 유익한 정보들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즐겨찾기 해놔야 다음에 꺼낼 때가 쉽지. KBS 이런 거는 검색하면 쉽지 않습니까? MBC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즐겨찾기에 관한 교재를 보면 다음 네이버, 구글, KBS, MBC 이런 거 즐겨찾기 해놓으라고 하거든? 그런 건 다 알잖아. 만약에 즐겨찾기 해놨는데 거기 사이트에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KBS라고 분명히 알고 해놨단 말이야. 요거 자동차 용품을 내가 검색을 해서 그게 나왔는데 어느 날 즐겨찾기를 가서 보니까는 이게 냉장고로 바뀌어 있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지 뭐. 웹페이지 관리자가 바꿔치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게 나오더니 여기에 야랑구지 이상한 뭐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즐겨찾기가 중요한 잘못된 게 아니라 웹서버 관리자가 바꿔치기 한 거니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얘를 기억하고 싶어. 요거를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만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만 기록하는 거. 에버노트라고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에버노트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스마트 워크 하면서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에버노트라는 거를 여기다 연결을 해요. 확장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확장 프로그램. 에버노트라는 확장 프로그램 앱을 깔아가지고 놓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 에버노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요 정보가 기록이 되는데, 이 내용이 주소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저장된 내용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에버노트를 이용하면. 그렇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극장이라고 갔는데 작년까지 극장이었거든. 근데 올해 갔더니 거기가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어. 바뀐 거 할 수 없지 뭐. 에버노트가 프로그램인가요? 에버노트는요,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이용해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보기. 도구 더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은 여기에서 에버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코끼리 그림이 있어요. 여기 가서 에버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코끼리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웹 클리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에버노트 웹 클리퍼 이거. 얘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아이콘이 여기 하나 생겨요. 요 코끼리 그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정보를 기억하고 싶을 때 요 에버노트에 로그인을 해요. 에버노트에 로그인을 해.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제 얘를 클릭하면 요 정보가 기록이 돼요. 에버노트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크라우드처럼 저장해 놓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다. 오메가. 용량이 오메가를 준다 그러면 매달 오메가씩 줘요. 오늘 오메가 써. 이번 달에 오메가 쓰고 뭐 10메가를 준다 그러면 10메가 쓰고 모자라면 기다렸다가 다음 달 되면 또 10메가 쓸 수 있어요. 일반 크라우드는 전체 용량이 10메가다 그러면 10메가 쓰면 끝이잖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매달 업그레이드가 주어져요. 근데 양이 좀 적으니까 돈을 내면 용량을 크게는 가져갈 수는 있죠. 근데 저도 그냥 기본 공짜로 쓰는 걸 써요. 에버노트 같은 거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구글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본래 여러분들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계정 만들기 눌러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전자우편하고 비밀번호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에버노트는 만들어져요. 활용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에버노트. 에버노트라고 검색하시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코끼리 그림이 떠가지고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돈을 내는 거니까 이제 베이직
베이직이죠. 그렇죠? 무료고 용량이 60메가예요. 60메가면 아까 거기 있는 내용 저장하는 거는 한 달 동안 충분히 써요. 그리고 매달 또 60메가 주니까 그때 나는 60메가 부족해, 양이 좀 많아, 그럼 어떻게 해라? 프리미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지. 돈 내고 1년에 55,000원이에요 10기가. 근데 그렇죠, 네이버 클라우드가 30기가잖아 공짜인데. 근데 1년에 55,000원 받아가면서 10기가 밖에 안 줘? 매달 10개월에 매달 10기가씩 주는 건데, 그럼 1년 쓰면 120기가 밖에 안 되잖아. 네이버 클라우드는 돈 내면 1테라 주잖아. 1테라 1000기가. 근데 얘는 그냥 저장하고 묵혀두는 기능뿐만 아니라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대로 그 뭐라 그러지? 스크랩 하는데 원 데이터가 바뀔지라도 스크랩한 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 좀 장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말고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면 개인정보 남는다 그랬잖아요. 크롬 브라우저 사용해도 개인정보 남잖아요. 개인정보 남으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크롬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 크롬 아이콘이 있어요.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있어요. 크롬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시크릿 창이라고 있어요. 요거 확인해 보세요. 나타납니까? 이 시크릿 창을 누르면은요, 약간은 브라우저 창이 이렇게 까맣게 떠요. 잠깐 즐겨찾기 해놓은 거 아까 정리 좀 할게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를 쓴다? In Private Browsing이라는 걸 써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네이버에 가서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해 가지고 여기서 네이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웃긴다? In Private Browsing에서 네이버가 열렸는데 네이버가 열린 건가 둘 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정상적인 브라우저고요. 이거는 In Private Browsing이에요. 여기다가 네이버를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네이버는 좀 안 들어가네요. 이건 In Private Browser에서 네이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클릭하고 내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근데 In Private Browsing 상태에서 검색을 하고 로그인을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정보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하실 때 내가 뭐 했는지 흔적이 남을 수도 있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들어가서 검색 기록 삭제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무조건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그냥 무조건 클릭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오른쪽 눌러서 In Private Browsing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네이버가 열리던 다음에 열릴 거 아닙니까? 안 열리면 열면 되는 거고, 네이버.com으로 들어가서 여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네이버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검색하세요. 그럼 이 In Private Browsing 상태에서 작업한 모든 거는 안 남는다.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크릿 창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돼요. 일반 새 창이 아니라 시크릿 창을 누르면, 새 창은 이렇게 검게 일반 하얀 화면에서 보이는 거고,
시크릿 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이는데 다 있는데 얘는 검정 바탕에서 열리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방문 기록, 쿠키, 양식 정보, 어디 다녔던 거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대신에 좀 까매. 브라우저 화면이 좀 까매가지고 좀 어색한 건 있지만은 얘는 여기다 이렇게 모자 쓴 안경 쓴 사람 첩보원 같이 이런 사람의 그림이 보이는데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검색하시고 내 검색 결과가 뭐 했던 내용이 남들한테 보이기 싫으시면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In Private Browsing.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시크릿 창. 이거를 이용하시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이게 오늘 배우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얘는 사용법은 쉽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크릿 창이냐, 인프라이빗 브라우징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 정리해 드린다면은 브라우저에서 사용한 내용을 보여주기 싫을 때, 그때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작업 표시이죠. 작업 표시에 있는 크롬 아이콘에 가서 바로가기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아까 뭐 누르라고요? 시크릿 창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작업 표시를 똑같이 움직이는데 여기 이제 아이콘에서 in private 스펠이 생각이 안 난다. in private 이렇게 in private 브라우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는 평상시에 즐겨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그다음에 클릭하는 거, 더블 클릭하는 거, 여기서도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컴퓨터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그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공지사항을 좀 볼라 그래요. 인턴 강사 모집하거든요. 인턴 강사 모집이에요. 인턴 강사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혹시 강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강의 경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강의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좀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 업무도 배우셔야 되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제 강좌가 2가지가 있어서 강좌를 올렸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강사가 지원이 된 사람이 있나 봐요. PC 정비와 조립 강좌는 아직 인턴 강사가 배정이 안 됐대요. 이 강좌에 인턴 강사를 신청하시면 수강료가 없습니다. 수강료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인턴 강사가 안 되지. 제가 쫓아내야지 그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인턴 강사하면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누가 좀 모른다 그러면 와서 뭐 저한테 코칭을 좀 이렇게 사인을 보내준다든지 서로 협력해주는 분이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이번에 처음 신설했는데 인턴 강사가 지원되신 분이 있나봐요. 한번 확인해 봐야지 뭐. 혹시나 PC 정비 쪽으로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못해요. 내일까지. 예. 요런 거 할 수 있으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즐겨찾기 개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투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컴퓨터가 원활히 안 움직여서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게 되면은 강좌 내용이 좀 답답하다, 강의 흐름도 좀 이상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